자, 29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그 음식의 외관은 겉모습을 말이에요. 외관이 주로 색깔이라든가 접시에 담겨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데, 여기선 주로 색깔 위주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식의 외관이 그 음식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식의 겉모습은 음식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문법 하나 짚고 갑시다. 자, 오늘도 it is obvious. 비록 그것이 명백하지만, 여기서 그것이 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짜 주어입니다. 가져오고 that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이하가 진주어가 될 것 같아요. 자, 비록 명백하긴 하지만, 네. 뭐가 명백하느냐? 우리의 그 평가, 뭐에 대한, 우리의 음식에 대한 평가의 일부는 그 시각적 외관이죠. appearance, 그죠? 시각적 외관이다라고 하는 건 명백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아마도 대단히 놀라울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마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그리고 여기서요, 간접 의문문이 한번 나왔네요. 의, 주, 동입니다. 그죠? 의주동, 이렇게 해서 직접 의문문이 아니라서요. 의주동. 이렇게 물음표가 되어 있지 않죠. 직접 의문문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이라서 없으니 의주동이 돼요. 자, 얼마나 그 시각적 인풋이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입력 정보를 말합니다. 입력 정보, 우리 뇌에 들어오는 시각적 정보가 얼마나 오버라이드 앞선다, 그죠? 앞서는지. 음식은 일단은 제 이름 맛이고 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시각적 외관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고 심지어 앞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실은 우리가 좀 알고는 있지만, 명백하긴 하지만 좀 다시 생각해봐도 대단히 놀랍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가 목적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끊어서요.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뭔지 아직 알 수 없죠, 역시. 자, 요거는 가목적어입니다. to 이하가 진목적어가 되겠네요. 진목적어. 자, 사람들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뭐가 어렵냐? To correctly, 정확히 identify, 식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과일 flavored, 과일 맛이 나는 drinks, 음료가 되겠죠. 근데 저는 형합해합시다.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the color가 is wrong, 잘못됐다면 말이죠. 그죠? 색깔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게 무슨 맛일까라는 것은 그 원료 재료를 들어보기 전에는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오렌지 음료처럼 말이죠. 근데 그 컬러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녹색. is colored green.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녹색의 빛깔이 나는 오렌지 음료를 예로 들자면, 그렇게 색깔이 잘못되었을 때 식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가 처음부터 오렌지 주스라는 걸 알고 마시면 이제 그러려니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블라인드의 상태, 여러 개의 음료를 막 놔둔 상태에서 검정색 음료를 딱 내밀면서 드시고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하면, 설령 그것이 오렌지 음료였다고 해도 처음부터 검은색이라면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아마도, 자, 여러분, 요 부분에서는 요거 그 하나 별표 할게요. 스트라이킹이라고 하는 요 부분. 별표 하나 하시고, 문법적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글은 이제 동사가 is고요. The experience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 얘가 원래 보호였어요. 보호였는데, 정말 너무나 놀랍다라고 이걸 강조하려고 문장의 앞으로 보내버렸어요. 어떤 사유로 문장이 앞으로 보내는 현상을 앞으로 보냈다고 해서 이걸 전치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봤죠? 부정어가 문장이 앞으로 가게 되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도치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칩시다. I never knew 에요.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절대로 알지 못했다. 이 never이라는 말 자체로도 조금 부정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로 나는 그 소녀를 알지 못했다 하고 never 하고 먼저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는 I knew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never did I know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죠.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바꾸지 않고 does, did가 도와주게 되었어요. 네,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네, 이런 걸 도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부정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어가 문장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훨씬 더 놀랍다. 뭐가? 네, 와인 테이스터, 와인을 맛보는 사람들의 경험은 훨씬 더 놀랍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경험이 놀라움을 주는 거죠. 경험이 놀라움을 느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제 그 이렇게 함정식의 문제, 스트리큰이라든가 뭐 이렇게요. 스트리큰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스트리큰이나 스트럭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틀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 이게 원래는 보호였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와인을 맛보는 사람들의 경험은 아마도 훨씬 더 놀랍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장.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주겠죠? 네, 어떤 경험적인 예시. 자, 봅시다. 네. 이 볼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포도주로 아주 유명한 그 보르도. 프랑스에 있는 도시죠. 그죠? 네. 자,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one study가 주어, revealed가 동사가 될 것 같아요. 자, 한 연구가 이 보르도 대학생의 한 연구가 그 보르도 대학생들이 이제 뭐 하는 학생들이냐면 와인과 와인을 만드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와인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와인을 만드는 일도 아마 하나 보죠. 그런 일을 하는 네, 대학생들의 한 연구가 드러냈습니다. 루필. 뭐를 드러냈느냐? 그들이 이제 선택했다는 사실을 선택이 아니라 선택했다는 사실을 드러냈어요. 테이스팅 노트는 뭐냐면요. 이게 그 시음표라는 건데요. 시음표. 시음표는 이제 그 우리가 뭔가 음식을 맛보고 나서 뭐 어땠다. 뭐 재료는 뭐였던 것 같고 뭐 끝맛이 좋았. 뭐 이런 뭐 평가를 한번 적어 놓은 걸 수도 있고요. 이제 또는 이제 그 시음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이나 음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맛볼 수는 없고 저는 요거 맛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미리 적어 놓는 걸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적절한. 근데 뭐에 적절한? 레드 와인입니다. 레드 적포도주죠. 적포도주의 적절한 시음표를 선택했대요. 이게 뭐냐면 플룬이라고 하는 건 자두. 네. 초콜릿은 초콜릿이고요. 과 같은 시음표를 작성했다는 거죠. 뭔가 좀 색감이 있죠. 그죠? 플룬. 빨간색. 초콜릿은 좀 검은 빛깔을 이제 좀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뭐 했을 때? 그들이 받았을 때. 이게 이제 그 어법 문제 틀린 부분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그 요것을 준 게 아니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동태로 쓴 거예요. 네. 받았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학생들은 실제로 받은 게 뭐예요? 실제로 받은 건 적포도주가 아니라 이거 백포도주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백포도주. 이렇게. 네, 백포도주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형광펜 한번 합시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빨간색 다이가 이제 뭐 염료라든가 네, 뭐 그런 게 되겠죠, 그죠? 네, 갑자기 말이 생각 안 나네. 색소라고 하면 좀 좋겠나요, 그죠? 네, 어쨌든 간에 붉은색 색소로 이렇게 색깔이 입혀진 백포도주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하얀색 포도주인데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맛은 백포도주의 맛이 나지만 색깔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적포도주의 적절한 시음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관, 겉모습이 지금 이제 맛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 거죠.
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다음에 예시는 이제 뭐냐면요. 이렇게 좀 끊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험 많은, 뭐, 숙련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경험 많은 이 뉴질랜드의 와인 전문가들도, 네, 비슷하게, similarly, 네, 비슷하게 tricked, 속았습니다. 뭐다, 생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말로 좀 이제 부드럽게 하려면, 네, 속아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that, 뭐라고 생각했느냐? 자, 이번에는 백포도주입니다. 네, 샤르도나이라고 하는 샤르도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죠? 백포도주의 한 종류가 이제 있어요. 네, 내려가서 자, 샤르도네라는 이제 이 백포도주를 이제 실제로 실제로 이제 레드 와인이었는데요. 네, 그것이 그 헤드빈 컬러드. 예, 여기 형광펜 이렇게 하시고, 네, 자, 이번에도 말이죠. 그 빨간색 색소로 채색되어졌을 때 사실은 백포도주인 샤르도네를 실제로 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네, 적포도주라고 속아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붉은색 색소로 이렇게 네, 색깔이 변해져 있다 보니까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보셔야 되는데요. 화이트 와인 샤르도네이가 레드 와인으로 속았다는 게 이미 과거예요. 이 부분이 이미 과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속이려고 색깔이 입혀졌겠죠? 네, 여기 더 과거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과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되과거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되과거는 헤드 PP로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포도주가 색깔이 입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하느라 다시 헤드 빈 PP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그것이 물들였을 때, 자, 뭘로요? 빨간색 색소로 물들였을 때, 샤르도네이라는 백포도주가 사실은 적포도주인 것으로 속아서 잘못 생각했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시죠?